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아직도 사실 우리가 인트로덕션 하고 있는 중인데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데이터셋이라는 게 이 X라는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우리가 요거를 지금 N by P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N개의 관측값과 P개의 변수가 있는 이런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측값별로 하나씩 뜯어서 예를 들어서 x1, x2 이런 식으로 n개의 벡터가 있다. n개의 길이가 p인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데이터 포인트가 n개의 포인트가 이제 디멘전이 p인 벡터 공간 또는 우리가 그냥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늘 볼 거는 요거를 조금 반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n 곱하기 p 매트릭스인데 이걸 변수를 하나씩 뜯어서 x1부터 xp개까지 이렇게 생긴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 벡터들은 길이가 p인 이제 이런 벡터였다면은 오늘 이 노트에서 볼 벡터들은 길이가 n인 그 벡터 하나가 변수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벡터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들 x1부터 xp까지 여기 써 있는 요 p개의 벡터들은 길이가 n이기 때문에 이제 n 벡터 공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노테이션을 좀 다르게 했어요. 우리가 x1을 이렇게 그 볼드 페이스 x로 하면은 이제 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다르게 생긴 x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는 j 번째 변수의 관측값을 모두 모아놓은 그 벡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별량을 다룰 때 변수의 개수가 2개인 것, 3개인 것을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표본의 크기는 변수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이 차원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거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차원을 좀 줄여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변수는 2개가 있고 관측값은 딱 3개가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2개의 변수에 3개의 관측값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행렬이 이렇게 3 곱하기 2의 사이즈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는 관측값 3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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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3개의 산점도로 분포를 파악이 거의 안 되겠지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은 지금은 첫 번째 변수의 값들의 모임인 x1 벡터와 두 번째 변수 값들의 모임인 x2 벡터 이렇게 2개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벡터 3차원 벡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 축들이 사실 그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측값은 그냥 임의로 편리한 그 순서로 그냥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축 개체 1, 두 번째 축 개체 2, 세 번째 축 개체 3가 서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사실 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x1이라는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이 벡터죠. 그럼 이 꼭지점의 값은 이 개체 1의 값, 이 x11, 개체 2의 값, x21, 개체 3의 값, x31, 이 세 값으로 이제 이 3차원 공간에서 위치가 정의가 되는 그런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변수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n 공간에서, n 차원 공간에서 두 변수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행렬을 n 공간에 있는 p개의 변수 벡터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 변수 벡터들의 위치와 방향,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 변수 벡터 그 자체죠. 사실 이 위치와 방향이 이 각 변수의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균인데요. 평균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죠. 변수별로 표본 평균에서 정의가 돼요. J번째 변수의 표본 평균 X바는 XJ바는 우리가 변수 벡터 XJ 이렇게 생긴 XJ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J번째 변수의 평균은 J번째 변수의 모든 관측값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관측값들을 모두 더하는 거를 우리가 이 변수 벡터 XJ를 이용해서 이렇게 1 벡터하고 이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 벡터는 이 1n이라는 거는 우리가 1이라는 값을 가지는 1이라는 값이 n개가 있는 이런 벡터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1 벡터와 xj의 내적은 xj가 볼게요. 자, 이 xj라는 거는 x1j부터 xnj까지 모여 있는 이런 값이 되고요. 이 내적은 1 곱하기 x1j 더하기 1 곱하기 x2j 더하기 이런 식으로 모든 크로스 프로덕트들을 다 더한 이런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이 서메이션 xij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분의 n분의 1 n분의 1은 이 n이라는 값이 이 벡터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죠. 이 벡터의 길이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요 1 트랜스포즈 1의 인버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이 우리가 사용 점수를 표현할 때 썼던 표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이 첫 번째 노트에서 사용 점수, 그 다음에 사용된 값을 표현을 하는 것을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자, 이 xj라는 벡터를 원 벡터에 사용했을 때 그때의 이 사용한 값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냐면요. 앞에 요만큼이 우리가 그 사용 행렬이라고 불렀던 거죠. 지금은 이 벡터 이 सब스페이스가 1차원이고 이 1 벡터에 의해서 스팬이 되기 때문에 이 xj라는 벡터를 이 1 벡터가 스팬하는 그 직선에 사용했을 때의 그 값을 보면은 이 x바에 1을 곱한 게 됩니다. 그림으로 좀 보면은요. 자, 이 1 벡터는 이 개체 1이 값이 1, 개체 2의 값이 1, 개체 3의 값이 1인 바로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선이 되겠죠. 이게 1 벡터가 좀 길게 그릴게요. 1 벡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1, 1, 3가 되겠죠. 여기는 값이 3개니까. 이런 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x1 변수 벡터를 이 1 벡터에 사용했을 때 값은 우리가 그림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되고요. 요만큼이 되고. 그러면 바로 요 위치가요. x2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 위치가 바로 x2 바의 1, 3와 같은 그런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이 원 벡터로의 사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x1이라는 벡터를 두 개로 쪼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평균을 따라서 요만큼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x2 벡터도 마찬가지고요. 평균이 요만큼이 되고요. 요 길이가 곧 평균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평균과 비례하는 거죠. 평균이 요만큼이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또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편차 벡터라고 부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편차 벡터. 이 j번째 변수 xj의 평균 벡터로부터의 편차를 우리가 편차 벡터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보면은 이 dj라고 부를 거고요. 편차 deviation이라는 뜻에서 j번째 변수의 편차 벡터 dj라고 부를 거고요. 이거는 j번째 변수 벡터에서 이 평균 벡터를 뺀 그런 값이니까 곧 요런 벡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벡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벡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는 D2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D1이 되는 이런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편차 벡터는 각 변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굳이 써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익숙한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x1j에서 j번째 변수의 평균을 빼고 이제 모든 이 관측값에서 그의 그 변수의 평균을 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변수 벡터 x는요, 평균 벡터하고 편차 벡터로 이제 직교 분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xj라는 거를 평균의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거기서 디비에이션을 방향으로 요만큼 가는데 이 두 벡터, 이 원 벡터와 이 디비에이션은 서로 이 오소고날한 직교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평균 벡터고 여기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사형이 직교 사형이어서 이 직교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쉽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차 벡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분산 그리고 공분산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표본 분산 여기 좀 수정할게요. 표본 분산이죠. 표본 분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은 자, 얘네들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j번째 변수의 표본 분산은 뭐였죠? xij의 xj 바의 제곱을 i에 대해서 다 더하고요. 이걸 n-1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보면은 요거는 요 위에 들어가는 값들이 이 편차 벡터의 각 값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벡터의 값들의 제곱은 그 값의 제곱 놈과 같기도 하고요. 그 벡터와 자기 자신의 이너 프로덕트와 같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dj 벡터와 dj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n-1로 나누고 요 같은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놈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요거를 확인한 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놈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떤 벡터의 놈은 이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은 이 편차 벡터 길이의 제곱과 비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n-1로 나눠주긴 하지만 표준 편차는 분산의 스퀘어 루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양변에 씌우면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준 편차가 편차 벡터의 길이와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게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이게 길면 길수록 이 x2 변수의 표준 편차가 d2가 길 때 x2 변수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정확하게 비례해서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표본 공분산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표본 공분산, 이 j번째와 k번째 변수의 공분산은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xij에서 xj 바를 빼고 xik에서 xk 바를 뺀 이렇게 이 크로스 프로덕트들의 합을 n-1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첫 번째 있는 것들은 이 j번째 디비에이션의 각 엘리먼트가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값들은 k번째 디비에이션 벡터의 각 엘리먼트가 돼서 요거를 또 다시 표현하면은 j번째 디비에이션 벡터와 이 편차 벡터와 k번째 편차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쪽에는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이 브라켓, 이 세모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같은 요걸로 쓰도록 할게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n-1로 나누어져서
공분사는 이 두 편차 벡터의 내적과 비례하게 되고요. 표본 상관계수는 이 공분산을 각각의 이 표준 편차로 나눈 것과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화면이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이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는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뭐죠? 분산, 공분산, 그거를 J번째, K번째의 이 표준 편차로 나눈 값과 같고요.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요 이너 프로덕트가 위에 가고 밑에는 길이가 돼요. 근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저 위에서 이 D2하고 D1만 뽑아서 본다고 할게요. 지금 D2하고 D1은 이 그림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그림이 3차원이니까 이 벡터가 만드는 공간이 이제 2차원, 거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D1 벡터를 트랜슬레이션해서 여기다 붙이고요. D2 벡터도 트랜슬레이션해서 여기다 붙인다면은 바로 그 그림이 여기에 그린 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제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두 벡터가 주는 이 사이각이 있어요. 요 각도, 이 각도가 이너 프로덕트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표본 상관계수라는 거는 이 사이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페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써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편차 벡터 D1, D2가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서 사이각이 작았다면, 자, 사이각이 작았다는 얘기는 뭐죠?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가 이렇게 0에 가까울 때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깝죠. 그래서 이 D1, D2가 이렇게 평행하면 평행할수록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지고요. 그러면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는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보고 이 디비에이션 벡터가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선형 상관 개수가 1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익스트림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 세타가 정확하게 90도인 경우, D1, D2. 자,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90도인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0이죠. 이 경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1에 가까운 경우였고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0일 때에는 다시 말하면은 이 상관계수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에 이게 같기 때문에 0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를 이렇게 그 벡터로 이해할 때 평균 벡터를 빼주고 나머지 디비에이션만을 이용해서 분산과 공분산 그리고 표본 상관계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 표본 공분산을 정의할 때 이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XC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 XC는 지금 평균을 각 변수의 평균만을 뺐기 때문에 사실은 이 XC는 이 deviation, 이 편차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와 같고요. 그리고 이 표본 공분 분산 행렬이 결국에는 이 편차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그냥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표본 공분산 행렬은 분산과 공분산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분산은 뭐죠?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공분산 행렬도 이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정의가 돼야만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는요, 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 이 변수와 기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새로운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한 이 논리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3차원 이 샘플 사이즈가 3인 경우만 그림으로 그리지만 샘플 사이즈가 더 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자, x1하고 x2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가끔 만들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선형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 x2라는 변수가 데이터셋에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셋으로부터 y는 2x1 더하기 x2라는 이런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의 선형 결합을 그 회귀 분석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변수의 분산과 평균과 분산이 무엇일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 수리 통계 확률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툴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새로운 변수도 역시 변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자, x1과 x2가 지금 어떻게 되죠? 거의 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지금 이 벡터는 EX1 곱하기 X2인데 지금 이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이쪽은 똑같이 2 곱하기 X1 더하기 X2지만 X1, X2가 서로 다른 인스턴스일 때 그럴 때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면 다른 변수일 때 이럴 때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y라는 요 새로운 이 변수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변수들 x1 또는 x2와의 공분산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요거를 그냥 똑같이 벡터로 보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또 디컴포즈를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 원 벡터가 여기 있었다면은 이 y를 여기다 프로젝션한 요 값, 이 값이 곧 이 평균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에 요만큼이 이제 그 디비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디비에이션의 길이가 이 새로운 변수 y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y라는 변수가 a 더하기 bx1 더하기 cx2로 주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새로운 변수 벡터는 이렇게 이 선형 결합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관측값들이 만드는 벡터가 곧 이 새로운 변수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bx1은 그냥 이게 b1이네요. 여기를 고치도록 할게요. 이게 b1, x1, 여기는 b2, x2 이런 뜻이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 x2를 이루는 변수 벡터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x1을 이루는 변수 벡터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 a라는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 곱하기 이 원 벡터를 이용해서 이 원 벡터가 마치 변수 벡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변수 벡터들의 새로운 변수 벡터 y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의 평균 벡터는 지금 이 벡터를 이 원 벡터에 프로젝션 했을 때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원 벡터는 프로젝션 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요. 그다음에 x1을 원 벡터에 프로젝션하고 x2를 원 벡터에 프로젝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 편차 벡터는 이 원 벡터는 편차가 0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모으면 돼요. 그래서 b1, d1 더하기 b2, d2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새로운 y라는 변수의 표본 분산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그냥 이 이너 프로덕트를 이 dy, dy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푼 것뿐이에요.
풀면서 가운데 있는 이너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변수를 전부 다 x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요 x는 아이고. 자, 여기서 요 두껍게 써놓은 x는 x1부터 xp를 모아놓은 이런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관측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g라는 새로운 변수가 a 더하기 b 트랜스포즈 x라는 이 x가 이제 이 임의의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새로운 변수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 변수의 값을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변수 벡터 g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생긴 걸로 바꿔야겠네요. 이때 평균 벡터 그리고 편차 벡터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편차 벡터는요, 이 기존에 우리가 이 centered data 또는 이 편차들을 모으는 이 데이터 행렬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요. 지금 이 개념이 이렇게 변수 하나를 벡터 하나로 보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쓰게 될 거예요. 자, 이 노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 데이터 행렬과 공분산 행렬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한국말로 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영어로 랭크라고 해 있는 거를 뭐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차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선형대수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선형 독립이다, 선형 종속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벡터 x를 두 번째 벡터 x의 x를 이 y를 스케일해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두 벡터가 선형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벡터만 이야기를 하면은 자, x랑 y가 이렇게 두 벡터가 있고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0이나 이제 180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x랑 y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두 x, y가 이제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선형 독립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선형 종속이라고 하죠. 그 경우는 이제 x와 y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이럴 때는 선형 이제 종속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여러 벡터가 있을 때는요, x1부터 xm까지의 여러 벡터가 있을 때는 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요 개념을 좀 확장한 건데요. 내가 어떤 벡터, 예를 들면 x1을 여기 어떤 벡터 x1을 하나 골랐을 때 이 x1을 다른 벡터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x1뿐만 아니고 모든 벡터,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3차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x1이 있고 x2가 있고 그 다음에 이 x1, x2로 우리가 이 xy 축을 스팬한다면은 g축으로 새로운 x3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x1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x2, x2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x1, x2가 스팬할 수 있는 x1, x2가 스팬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있는 이렇게 2차원을 스팬할 수 있는데 x3는 지금 2차원에서 위로 각도가 있게 0이 아니게 이렇게 새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x3를 x1과 x2만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선형 독립인 벡터들이 m개가 있을 때는 이 벡터들의 스팬이 차원이 m인 부분 공간을
생성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만약에 x1부터 xm이 선형 독립이 아니라면은 이런 경우, 선형 독립이 아닌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2차원 이 선 위에 x1도 있고 x2도 있고 그러면 이미 x1, x2로 이 2차원을 스팬할 수 있는데 x3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은 x3는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이 공간을 스팬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그런 벡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형 독립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이 벡터들로 생성된 부분 공간의 차원이 이 벡터들의 개수보다 작게 되고요. 여기서는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최대 개수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에서는 지금 x2, x1 요 두 개는 선형 독립이고요. x3가 들어가는 순간 선형 독립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과 x2가 생성하는 2차원이 곧 이 벡터들 x1, x2, x3로 생성한 부분 공간의 차원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선형 독립, 선형 종속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 벡터들의 모임인 데이터 행렬의 랭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랭크는 이 데이터 행렬의 랭크는 이 행렬에 들어있는 벡터들이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차원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벡터들의 선형 독립일 때 그러면 이 차원이 벡터들의 개수와 같고요. 선형 독립이 아니라면은 이 차원이 변수의 개수 또는 벡터의 개수보다 작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의를 보면은요, 이 데이터 행렬 x는 우리가 x를 다시 쓰면은 이 x1부터 xp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컬럼 벡터들이 이제 그 변수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변수 벡터가 생성하는 이 Rn의 이 변수 벡터들은 지금 n차원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변수 벡터들이 생성하는 Rn의 부분 공간의 차원이 곧 데이터 행렬의 랭크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3차원에서 변수가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변수 벡터가 서로 겹치게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행렬의 랭크가 2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변수의 개수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변수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라면은 그러면 이 데이터 행렬의 랭크는 이 변수의 개수와 같게 됩니다. 만약에 변수의 개수가 이 표본의 수보다 큰 그런 고차원 데이터라면은요, 이 n차원 공간의 p개의 벡터들이 생성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의 차원이 아무리 커도 n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에 가서 그림을 한번 보고 위에 있던 그림을 여기다 내가 옮겨서 그리고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개체 1, 2, 3에 변수가 x1, x2가 있는 이런 경우를 앞에서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변수 벡터 x1과 x2가 스팬하는 공간은 지금 요 두 벡터가 서로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생긴 요 2차원 공간을 스팬해서 변수의 개수 2가 곧 데이터 행렬의 랭크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내가 새로운 변수 x3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이 x3가 x1, x2와 선형 독립이라면은 그러면 이 세 개의 변수가 스팬하는 공간은 3차원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변수를 계속 더하면은 계속 더할 수가 있죠. 변수가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는 이 5개의 변수가 이 5개의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이 아무리 커도 원래 이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이 3차원보다 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 상황이죠. n차원 공간에 p개의 벡터들이 생성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의 차원이 n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행렬의 랭크는 일반적으로 p하고 n 중에 작은 값보다 더 작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데이터 행렬의 랭크보다는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의 랭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항상 평균을 0으로 만드는 변화는 굉장히 쉽죠. 각 벡터들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게 이미 벌써 각 모든 변수들의 평균이 0인 그런 변환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이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행렬의 랭크보다는 이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의 랭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은 이 편차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XC, 이 편차 벡터들은 모두 평균의 방향과는 직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X1, X2만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고요. 이때 여기 평균 벡터의 방향인 1n이 있으면은 이 deviation, D2 이렇게 해서 이 D1, D2가 이 원점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 이 원점으로부터 D1이 아니라 이 D1, D2가 스팬하는 바로 그 सब스페이스를 사실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편차 벡터들은 항상 이 평균의 방향인 1 벡터와는 직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3차원 공간을 보고 있지만 이 1 벡터와 이 1 벡터에 해당하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2차원의 이 디비에이션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의 랭크는 이 D1부터 DP, 이 편차 벡터들의 스팬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게 되고요. 이 D1부터 DP들이 전부 다 이 1 벡터와는 직교하기 때문에 이 n 공간에서 1을 뺀 n-1 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물론 이 변수의 개수가 더 작으면 더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는 D1, D2가 지금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2차원을 스팬하고 있다. 그래서 랭크가 2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행렬의 랭크뿐만 아니고 공분산 행렬의 랭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A의 랭크는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라는 거는 컬럼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 A 트랜스포즈의 랭크와 같아요. A 트랜스포즈의 컬럼 벡터들은 원래 매트릭스 A의 이 로우 벡터였어요. 그래서 이 로우 벡터들이 스팬하는 차원의 랭크, 차원이 곧 이게 또 랭크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값을 양쪽에 곱해서 랭크를 구해도 역시 똑같은 랭크가 나온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변수 벡터들을 이용해서 랭크를 정의를 했어요. 변수 벡터들은 우리 n 공간에 들어있는 p개의 변수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의 차원, 그게 이 centered data matrix의 랭크가 되는 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는 x1 빼기 x바에서 xn 빼기 x바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관측값 벡터예요. 평균을 뺀 관측값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n개의 관측값 벡터, 이거는 p 공간에 들어있는 n개의 centered 된 관측값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 이 생성하는 그 부분 공간의 차원과 이제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 공간의 차원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 공분산 행렬의 차원과 또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건데요. 이 어떤 행렬의 랭크가 그 크기의 행렬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일 때, 그러니까 이 A의 랭크가 N, M, K 중에 작은 것과 같을 때는 우리가 A를 full 랭크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매트릭스 XC가요, N이 보통 더 크니까 N 곱하기 P 이렇게 세로로 더 긴 이런 데이터 행렬일 때,
자, 이때는 P가 N보다 크기 때문에 이 XC라는 이 매트릭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랭크는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XC의 랭크 또는 이 공분산 행렬의 랭크가 P일 때 그때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이제 full rank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랭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rank deficient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full rank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다시 앞에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full rank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 중에 그림이 어디 있으니까요. 저번 시간에 본 것 중에 이 그림 괜찮네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수가 딱 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은 요 가운데 점이 지금 x바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XC, 이 Centered Data Matrix는 관측값으로 보면은 이 평균으로부터 나가는 요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각 점으로 하는 요 벡터들을 모아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모든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은 차원이 지금 우리가 2차원 그림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차원이 2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들이 이 삼포가 스팬하는 공간, 이 삼포, 특히 이 중심으로부터의 이 삼포가 스팬하는 공간의 차원이 곧 이 데이터 행렬, 이 평균을 뺀 데이터 행렬의 랭크가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랭크가 2인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 타원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코베니언스 형태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타원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봐도 별량이 있는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 타원 또는 이 코베니언스 매트릭스의 랭크도 역시 2인 경우가 되고요. 자, 지금 이 데이터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 n 공간의 이 두 벡터, x1 벡터, x2 벡터, 두 변수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이 지금 내가 여기다 축을 그리지만 요거는 사실 n 차원이에요. 축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n 차원 공간에서 x1 벡터가 있고 x2 벡터가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 x1 벡터는 지금 이 길이가 n인 요 관측값의 개수가 n개가 있는 게 되고요. x2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맞춰서 관측값의 개수가 n개가 있는 n차원 벡터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데이터 이 2차원에서 이 P차원에서 n개의 점을 보았을 때 이 점들이 스팬하는 이 차원이 2였다면은 우리가 x1, x2를 이렇게 두고 여기서 평균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나오는 이 D2와 D1을 봤을 때 이 D1과 D2가 스팬하는 공간도 역시 2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로 봤을 때요, 이 X라는 벡터로 봤을 때 행 벡터들의 차원으로 봐도 되고요, 열 벡터들의 차원으로 봐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이 example은 이 공분산 행렬이 rank deficient인 경우, 그러니까 이 랭크가 모자란 경우, 차원이 모자란 경우를 보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x1 변수를 내가 이 정규 분포에서 대충 뽑았어요. 랜덤하게 일단 뽑고요. 이렇게 뽑은 변수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변수의 값은 첫 번째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x1의 값을 알면은 원이네요. 네, x1의 값을 알면 x2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x1과 x2의 관계가 정확하게 선형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산점도를 그리면요, 이렇게 요런 선 위에 그냥 쭉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균이 바로 요 점이 되는데요. 이 평균으로부터 이 점들이 스팬하는 공간의 차원은 1차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디비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변수가 2개만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 P 공간에서의 그림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N 공간, 우리가 이 데이터 행렬을 이렇게 벡터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게 되면은 이 디비에이션이 첫 번째가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두 번째 디비에이션은 아마 이렇게 똑같이 서로 평행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1을 더해가지고 요 x2는 조금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가 이 x1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1벡터가 이쪽에 있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얘를 1만큼 요거를 1만큼 옮기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바로 안 그려지네. 자, 요게 이제 x2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deviation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이 deviation d2 요거는 d1이 된다면은 이 d2와 d1은 서로 평행한 자, 이런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P 공간에서는 랭크가 모자르다는 거는 이렇게 공간이 2차원인데 사실은 1차원만으로 이 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가 이 N 공간에서는 두 변수가 디비에이션을 보면 사실은 평행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변수의 값, x1의 값으로 x2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차원을 우리가 2차원이다라고 하지 않고 1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 이제 이런 식의 차원을 우리가 내재적인 차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또는 이 데이터의 랭크가 2가 아닌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본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쁘게 타원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좀 익스트림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적용을 한다면은 요 방향으로는 요 방향이 이제 첫 번째 주성분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 방향이 두 번째 주성분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번째 주성분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분산이 0이 되죠. 첫 번째 주성분의 방향으로 사용을 할 필요도 없죠. 지금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사용을 한다면은 분산이 이제 요만큼의 분산이 나와서 크게 되는데 두 번째 주성분의 방향으로는 분산이 0이 돼서 첫 번째 주성분에는 데이터의 모든 변동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주성분 방향으로는 아무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데이터의 차원을 2가 아니라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데이터 공간에 이 빈 공간이 이 방향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 팩트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 행렬이 있고 이 대칭이면서 non-negative definition 행렬 S가 있을 때 여기 나오는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covariance matrix S가 사실은 non-negative definition 아니고 positive definition 경우가 더 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자, S가 랭크가 모자르다. 그러니까 랭크가 이 P by P 매트릭스의 랭크가 P가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평균으로부터 각 관측값의 방향, 요 벡터, 이 평균을 뺀 관측값 벡터들과 서로 직교하는 어떤 벡터 SA라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요 벡터들이 xi-x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직교하는 벡터, 요게 이제 A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 A라는 벡터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 이상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A라는 벡터 방향으로는 우리가 사용 점수가 모두 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A라는 벡터에 사용을 하면은 전부 다 사용 점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용 점수가 같은 그런 벡터 A가 존재한다.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자, 다시 우리가 이 n 차원으로 돌아가면은, 자, 요럴 때 이렇게 이 편차 벡터들이 서로 평행한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편차 벡터들이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차원이 p개의 편차 벡터로 생성하지만 이 차원이 p보다 작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요 얘기는 최소한 한 개의 편차 벡터가 다른 편차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변수는 필요 없는 변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고유값 중 하나는 0이다. 우리가 이 고유값은 이 아이겐 밸류, 고유값은 분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분산이 첫 번째 고유값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요 방향으로 사용 점수들의 분산이 두 번째 고유값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요 분산이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유값도 0이 되는 뭐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증명도 써놨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말로 한 거를 그냥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그 공분산 행률이 랭크 데피시언트인 경우에는 즉 데이터의 차원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던 이 스피어링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구형 변환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S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아이겐 밸류가 0일 때는 우리가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가 풀 랭크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코베니언스가 풀 랭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풀 랭크가 아니게 되는 변수를 찾아서 제거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